네, 수업 시작. 네. 예. 이 9단계 이야기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고, 논어의 제10편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10장에. 이게 보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말인데, 일단 띄우시면 하와할게요. 하와, 군자 띄우고, 유 띄우고, 상계하니, 소지 띄우고, 시엔, 혈기 띄우고, 미정이라, 계지 띄우고, 재색하고, 극기 띄우고, 장야하여는, 혈기 띄우고, 관광이라, 계지 띄우고, 재파고, 극기 띄우고, 노야하여는, 혈기 띄우고, 기세라, 계지 띄우고, 재득이니라. 자, 상계, 세 가지 경계할 때 됐잖아. 그게 하부, 부센, 창과입니다. 창과. 긴 창 있잖아요. 창과, 긴 창. 요 아래, 요렇게 된 거, 요거는 뭐냐면, 양손에, 손 두 개로 창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손 두 개로 창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한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는 걸 창을 잡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경계할 때 있답니다. 손으로 창을 잡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지켜. 영화 같은 거 볼 때 보조병 되는 것처럼. 그게 뭐 됐던데. 그러니까 상계는 뭐냐면 군자라는 자기 자신이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군자라는 이 세 가지는 늘 자기가 창을 잡고 자기 성을 지키듯이 자기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와 중년장 될 때와 늙었을 때 그 말이죠. 일단 소지씨 젊었을 때는 혈기 피와 기운이 막 뻗쳐오니까 미정이야. 아이고 안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계지 재석이라 그 경계하는 것을 색에 있어. 이 색이란 건 이게 본능이에요. 동물도 본능이 있듯이 색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에 아직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보고 할게요. 사람한테는 전두엽과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이 사람의 제일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고, 요 그림에서 여기 전두엽. 이거는 이쪽으로 보이고, 이건 이쪽으로 보이는데, 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장 늦게 진화합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데 가장 늦게 진화한 부분이 전두엽. 그리고 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는 바로 이 척추에서 올라오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얘는 가장 먼저 발달된 부분입니다. 요 척추에서 생길 때 요 부위들이 가장 먼저 발달된 거죠. 가면 가서 뒤에 발달. 여기 가장 늦게 발달. 그런데 이게 전두엽 체험이 지나는데 이건 어떤 계획의식이나 자기라는 의식, 나라는 전개의식, 또 느리게, 모든 느리게 지금 현재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느리게 작동해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이 전두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사고로 손상이 되면 자기랑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랑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게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예요. 이 전두엽이 뭐냐면, 명상, 참선, 기도인데, 여기 인단계입니다, 인단계. 요게, 언제가 시간 되면 요거 하면 같이 나있는데, 요 위에 있는 인단계. 요 백회고, 여기 옥침이고, 전정이고, 이게 장관, 미려고, 요 회음이고, 요 기의 단계이고, 요 전중이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8개라서 8개라서 있어요. 8개, 8개가 바로 요게 바로 인당입니다. 인당인데, 요 인당은 색입니다. 보다는 색입니다. 색입니다. 집단자니까, 요 인당들은 모든 대상을 보고 도장을 찍듯이 딱
딱 자기 속에 인식화되는 작업을 갖다가 이 전제를. 그래 이게 강화되면 이 명상 참수 기도가 이걸 강화되면 어떤 대상을 보고 또 공부를 할 때도 그 공부하는 내용이 가장 자기 속에 잘 입력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인당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공부를 어떤 외운다는 게 어떻게 돼요? 어떤 순간에 자기가 과거이 딱 떠오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확 떠오르잖아. 아, 그때는 뭐 복성병 밑에서 또 포도원 밑에서 또 진달래 밑에만 확 떠오르잖아요. 그게 인당결이어서 영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공부하는 것도 이쪽이 명상 참수기도 이쪽이 강화되는 거냐면 어떤 책을 봤을 때 이거는 책이 그 속에 책을 떠올려가지고 딱 이거라. 아, 몇 페이지에 뭐가 있더라. 쫙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 책 한 권을 머릿속에 들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 책을 자기 머릿속에 사질 때 파일 박스만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필요할 때 보고 그러면 그걸 읽는 거예요. 전설 같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명대에서가 일본 가서 임진을 할 때 우리 포로를 갖다가 데리고 왔을 때 일본 하여간 왕을 또 만나러 가는 길에 글이 쫙 쓰니까 가다 쫙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아까 길 옆에 있던 글 봤느냐고 봤다고. 혹시 아냐니까 쫙 다 외워요. 그럼 한쪽 빠졌는데, 그거 적혀 있더라고. 얼마나 했는데, 전서 같은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계속 정의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인당뇌를 지금 키우니까, 이 전전 강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영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그렇게 찍어놓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그러니까, TV 같은 데서 암기력 뛰어난 사람 쫙 흘러가면 암기하잖아. 당신 어떻게 암기하니까?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니까. 자기가 어떤 리듬을 타고 머릿속에 다 입력시켰다는 거예요. 끄집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했지만도 요즘 명상이나 참선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게 관련해요. 그런데 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이 동물이나 기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전두엽을 통해서 이 모든 대상, 또 모든 인공 조각만의 시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물질화된 사고를 갖다가 인간화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인간과 이쪽을 살 수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편도체는 이거 이 편도체는 가장 먼저 지나가는데 이 편도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가다가 갑작스럽게 동물이 탁 잡아온다. 그 칼을 두고 온다 할 때 그 위험, 불안, 공포, 감격, 고민 이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몸이 거기에 대응하도록 발달되는 게 편도체다. 그 편도체는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 편도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 옛날에 원시시대 같으면 동물들이 막 사람 잡으러 오면 그 순간에 이 편도체가 작용해가지고 딱 작동하면 위험 공포가 느끼면 속에 소화력도 안 되고 전전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몸에 기운이 막 뛰는 거죠. 온몸 그 집중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편도체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적 활동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전전적은. 그런데 이 편도체가 막 위험상을 알기 때문에 이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파이돼요. 그냥. 그런데 어떤 위험 상황이 되면 인간이 이성적인 생각이 전혀 없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전도의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활성화되면 반면에 이 편도체가 비활성화돼요. 이게 왜 이유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10대 되면 이 편도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편도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 이것들이 강력하게 등장해가지고 혈전 미정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들 표출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막 편도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10대들이 여러분 짱한다고 하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10대 때부터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만 그 편도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또 이게 오늘날 와서 왜 되냐면 이 뭐 시험 공부 같은 거 또는 안 그러면 어떤 그 진급 시험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편도체라는 게 뭐냐면 위험이나 공포하는 거 이건 동물들이 막 따라오다가 순간적으로 가버리면 안정이 돼요.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 뭐냐면 이 뭔가 불안, 공포 뭐 이런 감정들 나타나면 이 편도체가 오늘 시험이 있는데 오늘 진급 시험이 있는데 등등 있으면은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오래 가는 거죠. 금방 없애야 됩니다. 오래 가면. 오래 가면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성이에요. 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성으로 이 작용하면 편도체 작용하면 거의 모든 병이 여섯 작용합니다. 그럼 왜냐면 이 앞에 전도를 비롯한 인간을 갖다 마음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이런 작용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전전이 아까 편도체가 한 게 뭐냐면 뭐 식당 가서 밥 조금만 이렇게 하면 빨리 안 하면 막 자고 뭐 조금만 해도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두엽이 갖고 있는 두뇌의 활성화가 떨어진다. 그래서 쉽게 화내고 쉽게 사람 죽이고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 편도체가 늘 활성화된다. 이걸 가라앉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반찬은 뭐냐면 늘 외부적으로 뭔가 위험성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미움, 감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편도체가 늘 활성화됩니다. 늘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 전두엽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전체를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원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농어 시대에는 그걸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혈기가 미적이라 개의 제사인데 이때가 바로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편도체가 발달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젊은 사람 조금만 막 싸우잖아요.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집단력이 강해져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올려가다 갑자기 앞에서 이 호랑이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서로가 빨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교감을 해가지고 빨리 대처해야 돼요.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주변에 교감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젊었을 때 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집단적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편도체 작용이에요. 이제 과학적 증명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극기 장한테 위치를 극자 그 장성한테 미쳤으면 중력기죠. 혈기가 방광 이 방축자는 바야흐로 방축자인데 지금 방축대시에요. 방역 몇 세일 때 지금 방축자 같아요. 혈기가 지금 막 강해졌어요. 말이죠. 그럴 때는 괴지 제투라 이 다툼을 붙자는데 다툰다는 뭐냐면 내가 강하니까 이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왜 못났어? 내가 저보다 못 못났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잘났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애성. 자기 잘났다는 거지 뭐. 그 다음 극기 노약. 이미 있잖아 말 같은데 극기 노약 그 노암에 미쳤어요. 이 밑자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정말 했었는데 이미 노암에 미쳤어요. 이래 같은데 이 몸기자가 이 밑자가 있는데 급이 몸기자가 몸이 아프면 되겠네. 몸이 늙은 데 미쳤어요. 이래 되겠구나. 몸이 늙은 데 미쳤어는 혈기가 기설이 이미 세 몸이 기운이 싹
살아가지고 이제 죽음에 입학했을 때, 그럴 때는 계시 제득이라 얻을 듣자. 입에 있자 이제 얻을 따는데, 시할 시다는데. 이건 뭐냐면, 저도 좀 이제 나는 오늘 좀 묻다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관뚜껑을 덮는 날이 눈앞에 가깝고 보면은 인생이 흐르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긴 것 없이 가나하고.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가느냐 하면서 그럴 때는 그 남은 시간 중에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안 가겠다는 집착에 의해서 뭘 하나 얻고 싶은 게 너무 강해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도 빚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이게 한 10월 말하면 내 부담 앞에 빚을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그런 집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고 뭔가 하나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집착이 있잖아. 이게 바로 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본능적인 색을 갖다 조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편도체가 너무 강하게 발달했었고 장성했을 때는 자기 잘났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는 거, 남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다투는 게 문제고 그래서 마지막에 갖다가 허망하게 죽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건데 거기 집착하는 건데 그것이 공자의 춘추전국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고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또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그러니까 이 정치판의 정치하더라도 들은 이야기만도 마지막에 가서는 되게 100%는 아니지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국구라는 것은 돈을 주고 권력을 사는 거든 국회를 사는 거거든 지금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국회 딱지를 사고 싶은 거죠. 수십억 주고. 그 외에 명예직 회장을 안 듣고 싶어서 매달 얼마씩 돈 낼때 회장시켜달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른 거죠. 이런 게 바로 나의 반응 형성들인데 이걸 하나 나오게 해야 되는 건 아까 했지만 중요한 자기 안분. 이게 이 안분인데 이게 특별한데 안분. 안분의 즐거움 이게 제일 거든요. 자기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게 360도에 가겠다면 자기는 하나를 갖고 하나를 갖고 태어나면 이 하나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무거든요. 아주 남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바보 하나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분야든 자기 좋아하는 하나 그게 강태공에 낚시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 하나를 잡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안보인데 그럴 때 자기 내적 행복감이 제일 큽니다. 내적 행복감. 그런 이런 부지런한 건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9장의 상제에 대해서 그걸 드리는 거죠. 노래하는 이거는 또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인도에서는 제3의 제3의 그 제3의 눈은 어떤 뜻이냐면 두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보는데 이 제3의 인도인도 빨갛게 칠한 거잖아요. 제3의 눈은 뭐냐면 의식에 눌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명사청소하는 거예요. 두 눈 외에 새로운 눈인데 이 새로운 눈은 의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는 게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정관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앉아 계시면도 개소를 하고 있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자기 의식에서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지? 이 공부가 어떤 도움이 되지? 지금 무슨 말이지?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제3의 눈인 의식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좀 더 내려다보는 이 시야가 높아지면 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의식이 넓어진다니까 세상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게 좁으니까 자꾸 남과 다투고 싸우려고 그게 높아지면 이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높여가는 운동, 그 의식에 그걸 높여가는 운동이 뭐냐면 기도 명상 참선입니다. 그래 그걸 인도 같은 데서 명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앞에다가 조금씩 하잖아. A4에 올라가는 데서 점 하나 딱 띄워놓고 올려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요 인당이 떠오르는 거고요. 아무런 잠정 없이 그것만 자꾸 늘어지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쪽에 있는 내 그릇들이 점점 발달되는 거예요. 첫 단계. 그러니까 한 방법은 뭐냐? 일단 척추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척추는 모든 내장 기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척추가 바로 피해야만 내장 기능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 자세로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다. 두 번 턱을 당겨야 된다. 턱을 당기면 경추가 됩니다. 경추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현어 윗니 뒤천장 있잖아요. 그럼 이미 약간 미수가 됩니다. 이리 상태가. 그게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깨 힘 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3의 인단계를 발달시키는 게 첫 단계의 일입니다. 첫 단계. 그러면 아까 내가 나를 바라볼 시 자꾸 이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면서 맑아져요. 탁해 이제 자꾸 물이 맑아지면 물바닥이 보이지. 자꾸 이렇게 맑아져서 보는 게 시야가 자꾸 맑아져요. 넓어지고. 그게 첫 단계입니다. 이 지금 현재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공자의 저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이 이 상계를 했을 때 이 상계를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전전주역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편도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역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탁 다운돼요. 그래 어지간한 것을 덜 바꿔요. 왜 시야가 넓어지니까. 많은 스트레스 받는 시야가 좁아서 딱 바꿔버리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 갖췄다는 요 멀다는 것은 가장 최후의 기본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이걸 보면 다 볼게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이 동서남 이쪽을 잡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 사방팔방에 돌아가면서 그 기운들이 있는데 이 기운들이 인간의 삶에서 식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빼는데 그냥 중간에 있는데 이게 북은 수고, 동은 목이고, 남은 타고, 서는 금이고, 중은 토예요. 이 5가지가 돌아가면서 사람의 몸도 오장육부의 몸도 여기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는 북이면서 지혜를 상징하는 겨울이고, 목은 동이면서 인, 어진. 왜 목이 어진냐면, 북은 수는 뭐냐, 왜 있냐, 물은 그 산대박에서 내려와서 바닥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현명하게 지엽게 팍 패가 바닥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물이 내려가가지고 굽이 흘러가지고 바닥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와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다 극복해 가는 것처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물은 지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이게 겨울을 생겨요. 또 겨울은 뭐냐면 방 같은데 그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생각할 때는 거죠. 하루로 말하면 한 방과. 그 다음 동인데 이건 인이에요. 총인데. 자, 봄은 캄캄한, 그러니까 겨울에 완전히 동토가 되어 있던 땅이 봄이 되면 만물이 돋아나잖아요. 그거는 마치 어진 사랑으로 만물을 길러준다. 그럴 수 있는 사랑의 사랑. 봄이 만물이 자라가는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자식이 잘 자라듯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 사랑 때문에 만물 자라는 것은 기회예요. 남방은 화야. 그래 남방은 한낮인데 여름이면 한낮인데 이 한낮에도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이 캄캄한 방에는 하나밖에 없어. 어둠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오니까 만물이 다 끝나요. 만물이.
만물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만물 중에 어떤 것은 높은 나무고 이렇게 풀이고 천년 고목이 있고 또 이 바다에 그 하늘의 새가 있듯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의 이 조화가 좋아. 이게 조화인데 이 저거 조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 조화롭게 사는 이 자연의 모습이 인간 세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자식, 친구, 형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뭐냐면 얘라는 부모한테는 부모의, 친구한테 친구의, 동성의 그 얘는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안 그러면 부모 형제도 모르고 자기 모르고 사는 거다. 그래서 마치 한낮에 여름에 만물들이 쫙 달라 무성했을 때 그 무성한 모습 가운데도 역시 천년 고목부터 하루살이 참 1년째 풀부터 다양한 것들 사니까 그 다양한 것들이 어울리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게 예라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토는 중앙인데 이 밑에 십자인데 모든 존재들이 여기다 흙에다 뿌려놓고 살아요. 하늘 난 새도 있고 물속에 난 것도 있고 동성도 모든 게 흙에 뿌려. 그러니까 흙이라는 믿음 때문에 모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그 믿음 중앙에서. 그 선은 음대, 가을인데 앞으로 이제 의의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름이 지나 가을이 갈 때면 설이 나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면 각 사 없이 이 펄이 다 떨어져요. 그냥 쫙 떨어 없어져요. 딱 떨어 없어지면 그러면 항상 가지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인간 사회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복잡하고 뭐 다양하게 없겠지만 마치 가을에 물소리가 내려가지고 모든 잎을 떨구듯이 가장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별하면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의를 일단은 이게 새로 물을 따르듯이 그냥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행동하는 게 의예요. 그거는 가을에 대해서 풀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열매만 있듯이 열매가 참다 그거거든. 부시는 다 떨어집니다. 그러한 걸 배운다는 거예요. 서쪽 가을에. 사람 모양에 보면은 수는 신장과 방광이 그래서 물을 받는 거예요. 사람 모양 물을 걸리잖아요. 그리고 봉에는 간담은 뭐냐면 소화효소가 나와가지고 사람 몸 전부 다 모든 효소를 분해시킵니다. 간담에서. 이 간담에서. 남은 화약, 심장과 소장. 끊임없이 열기를 갖다가 이 구덩이에 사람 키우고 소장에서 제일 처음에 음식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이 소화시킨 열기를 갖다 뽑아내는 거니까 소장. 중앙은 비장이야. 모든 음식들을 속에 넣고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금은 폐대장. 폐는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이 폐니까 숨을 갖다 이렇게 가리는 폐고 그 호흡할 때 정확하잖아요. 대장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 다 남기고 배출할 때는 화가 다 배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장입니다. 요게 요가 연관돼요. 요게 바로 요가 연관되기 때문에 수는 술프렌자하고 둘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건 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슬프기나 너무너무 공포스러우면 이 술이라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슬프기나 너무 공포스러우면 심장과 방광이 상해요. 다르지. 심장과 방광이 상해요. 그 목은 간담인데 이 목기는 굉장히 인이고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기나 웃음 같은 게 좋은데 사람이 너무 기뻐하기나 너무 웃고 떠들고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커파에 다른 걸 하는데 너무 기뻐하기나 너무 웃으면 간담이 상한다고요. 간담. 실제로 간담이 안 좋을 경우도 이럴 경우가 있어요. 실없이 기죽기죽 웃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인데 이때 역시 낙이 지불 났다가 지불자인데 심소장이 너무 강하면
사람이 실없이 이것도 역시 좋아하고 실없이 우파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거는 가끔 심장과 소위 말해서 소장이 상할 수 있다는 거고. 중앙통대 비밀대 이거는 생각을 마약이나 마음속에 그리워하거나 미워하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움이 이것이 너무 많으면 비위는 윤기가 물이 많아요. 물이 수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냥 물이 윤택이 하는데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이 위궤양 같은 식입니다. 너무 사람 생각이 막 하고 위가 말을 위에 진기가 많은 거죠. 말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비위에 상하기 때문에 괴양 같은 거죠. 그러고 이제 노화를 그랬는데 너무 사람이 노화하거나 너무 슬퍼하게 하면 이게 폐나 대장이 합니다. 옛날에 그 폐병 드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얼굴이 근심도 많고 하얗고 낡잖아요. 이 색깔이 금은 색깔이 흰색이에요. 백색인데 흰색인데 그 폐계를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얼굴이 하얗고 그랬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 오장으로 이게 오행으로 오장 이걸 탐구해서 바꿀 때 하면 손진인 양생명 띄우고 운 노 띄우고 신편 띄우고 산 띄우고 사 띄우고 태다 띄우고 손신이다. 신피 띄우고 신 띄우고 이 여기요. 기약 띄우고 병 띄우고 산인이다. 물사 띄우고 귀한 띄우고 극하고 당령 띄우고 음식 띄우고 괴나무 재산 띄우고 방 띄우고 야채하고 계일 띄우고 신 띄우고 신자하다. 개 띄우고 신진하다. 자, 두 번째 손진이 양색 삼을 기리는 명. 이 명은 어떤 거냐면 새기는 자인데 그릇에 글을 새기는 거지. 이 그릇에 글을 새기는 게 명자인데 이 문체에도 명이란 문체가 있어요. 명이란 문체는 뭐냐면 주로 그릇이나 또 돌 같은데 글을 또 새겨가지고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명이란 문체예요. 좌우명, 안 그래 노비명 그렇게 했을 때 그 명이에요. 그 명이에요. 그래 양생하는 명예 색에서 하늘 이기를 노화를 따라 심할 심자 편벽될 배자 상할 상자 기운기자 노화함이 화내는 것이 심하게 편벽돼 한쪽을 막 이유도 없이 계속 화를 내요. 그러면은 상한 게 길을 상하게 돼요. 노화하는 것 아까 뭐가 상한다 그랬죠? 폐 대장. 그러니까 사람이 노한다는 것은 세상에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나쁘면 불평불만이 많아서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기가 상하지만도 폐가 급하게 사는 거예요. 폐나 대장. 긴장되면 그 사람이 너무 화나고 분노되면 그 변비 걸리고 막 그런 거예요. 폐상. 그리고 생각사자. 말을 따 말을 대자.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면 막 정신 잡기, 정신이 이 손상을 줬잖아. 정신이 손상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갈래가.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또 이제 하는 문제인데 사람의 하나가 문제에 있고 생각을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너무 갈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생각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늪처럼 빠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이 가요. 그런데 생각이 많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사람 누구나 생각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앞에다가 지금 앞에다가 이 내가 지금 현재 머리를 기르는 생각들을
영화를 보듯이 이 땅바닥에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명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하면 그 복잡한 머리를 갖다가 머리 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내가 이 의식 객관돼가지고 내려다보야 됩니다. 습관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마치 실타래가 엉켜있듯이 아 이거는 이렇구나 이거는 이렇구나 이거는 이렇구나 그 결이 풀려요. 그리고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그 인도에 가면 그 사람 무슨 책은 나는 누구니까 쓴 건데 이게 나는 말이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 제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 쓴 책이 없어요. 그 후인들이 주변에 제자들에서 이 사람 책을 안 썼어요. 이 사람이 10대 후반, 17살 때 10대 후반인데 저 인도 남쪽이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남인도인데 그 남인도 더운 데서 어느 날 동네에서 어른들이 지나가니까 꼬맹이들이 돌을 던지고 지하에다 막 던지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가 하고 신이 어른들 보니까 아니 새파랗게 20도 안 돼, 그 젊은 청년이 그 결과고절 딱 앉았는데 애들 돌을 던지고 누가 앉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줄 내려갔지. 그 지하에 내려가니까 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고 나와요. 결과고절 애들. 먹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막 남인도 더운 것이나 지분이 나는 거예요. 몸에. 버려버려요. 그걸 다 닦아 앉으니까 며칠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때 그 젊은 친구가 이해하는 게 뭔지 다른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 몰려오기 시작해요. 스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남도 그 코스만 하는데 유명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시라미를 가지고 이제 공간에 딱 가서 말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한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이게 공명현상이라고 해요. 공명현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영파의 공명현상이 있는데 뛰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영파의 공명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뛰어난 김수환 추경이나 뭐 스님들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옆에 있으면 그 영파에서 굉장히 편하게 정화가 돼요. 아니야 인사하고 몇 마디를 해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말려요. 그래서 침묵의 성자라고 하죠. 침묵의 성자라고 하죠. 우리 말을 못하는 건데 앉아있다 보면 영혼이 말라져요. 그러니까 그 몰입인데 그 몰입의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볼 수 있는 이 집중의 가게지만 여기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아까 인당결이 쪽에. 그 얼마 전에 누가 또 올렸던데 페이북에 올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 히말라야에 가면 한 3,000m, 4,000m 가면 굉장히 추운 겁니다. 그런데 그 빨간 그 인도 사람들이 한나 있고 그 추운 데서 눈바닥에서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니까 떠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가지고 측정을 해요. 이런 사람들 뇌파가 어떻게 되는고.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 명상이 들어가면 이 전두엽이 엄청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 손끝의 온도가 15도에 17도까지 올라가요. 손끝 발끝에서. 그러니까 추운데 된다. 그걸 아예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쓰는 그 달라이 라마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계속 그때 장비를 갖고 와서 다른 나라 갖고 와서 했는데 요즘은 스님들이 가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은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정신이 맑아지면서 깊이 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의식에서 받는다. 그래서 정신이 많은 걸 이게 문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나를 망친다. 똑같은 말인데 심피 띄우고 심이니까 필요할 필자가 정신이 필요해져. 그런 마음이 이해야
활력다 말력인데 마음이 쉽게 불에서 사있다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주체성을 상실한다. 내 주체성을. 내가 내 주체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자꾸 노예처럼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필요해지면 주체성을 상실해. 나는 주체 상실해가지고 이 마음이 외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쉽게 불임을 당하니까 내가 종이 되는 거죠. 물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그게 바로 심이연이에요. 외적 요인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불임 당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종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기약 띄우고 병 띄우고 상이라. 기는 내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약해지면 병들이 상기는 하나의 병이 생기면 또 하나의 병이 생기고 또 하나의 병이 생기고 계속 병들이 이어진다. 이게 상기네. 병들이 서로 인연에서 이어집니다. 정기신 사람한테 기를 키우는 방법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물론 키워주고 또 밥을 많이 키워준 거지만도 사람 몸에는 365개의 혈이 있어요. 이 침자리가 365개인데 그 다음에 이 12개의 기운이 있어요. 기, 10개의 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2개의 임동맥이 있어요. 이 기가 돌아가는 건데 이 인맥이 가슴이라는 인맥이 있고 척추로 오르는 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이 돌아가면은 이 엄지손가락이라는 폐경, 대장경부터 시작해 마지막 엄지발가락부터 간경인데 이 12개의 경락이 돌아가는 게 이게 잘 돌아가면 기가 좋은 거죠. 이 기가 좋으면 이게 아주 잘 돌아가요. 12개 경락이 손끝 발끝에서 막 이게 안 돌아요. 그래서 손끝 발끝이 모든 경락은 손끝 발끝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손끝 발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끝 양쪽 옆에 그러니까 열 잡아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손은 엄지손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발은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에 기를 갖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기가 약해지면 병재성 생기고 그 다음에 말물자는 금지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자는 하여금 사자. 하여금. 슬플 비자, 기쁠 한자. 슬픔과 기쁨으로 하여금. 슬픔과 기쁨으로 하여금. 그건 끝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슬퍼하면 사람이, 또 너무 기뻐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겁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안 된다. 끝까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그걸 누를 수 있어요. 누르는 게 뭐냐? 내공이 있어요. 그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걸 하다가 이 정도 그런 누르는 힘이 있어요. 내공이. 그 다음에 마땅단자. 이 영자도 이 사도 똑같이 하여금 영자. 사자나 영자 똑같이 하여금 영, 하여금 사자. 마땅히 하여금. 음식으로 하여금. 음식을 균등하게, 편식하지 말아야 땅소리야. 하여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2번, 3번, 방자는 방지할 방자, 막을 방자, 야치, 밤에 2차, 3차 가면 숨지 말아야 막을 거야. 이 인생에 이거 즐거움 낼 수 있지만, 다이가 2차, 3차, 밤에 치아를 방지해라. 몸의 상한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어떤 경계하는 거예요. 무엇을? 새벽에 화내는 거예요. 새벽 진짜, 화낼 진짜입니다. 새벽 진짜, 화낼 진짜. 하루가 다가오거든요. 새벽에 화내면 하루가 다가오거든요. 그 기운이. 왜냐하면 이 뇌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여파가 오래 가요. 그걸 끊는 방법이 아까 명상 참선 같은 건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아침에 화나면 오전 내내 그거 안 걸립니다.
그럼 조금 더 문제가 있죠. 그게 화가 더 풀어져요. 하루가.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받아 스스로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 습이 되면은 이 뇌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뇌는 거기에 따라 작동하는 겁니다. 아, 오늘 정말 아침 기뻐, 행복해. 오늘 또 오늘 정말 하루 잘 보내니까 감사해. 그러면 이 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반복했을 때는 내가 계속 그 작용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 하루 다 망치고 그걸 통해서 몸의 그 균형이 다 깨집니다. 아까 편도체가 내 몸을 갖다가 이 편도체는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이 극복이 됩니다.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된다고 치속이 되면 그 편도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내 몸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냥 그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화가 나는 것을 잘못하고 오전 내려가고 있고 낮에 조금만 잘못해도 하루 내려갈 수 있대. 그럼 내 몸이 망가져요. 그 스트레스가 몸이 다 망가져요. 그 아침은 오히려 감사, 무조건 감사다. 이것이 바로 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상황인데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아까 이걸 드립니다. 이 오해를 통해서 몸이 이루어진다. 오해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한의원에 갈 때만 아까 선생님 사주 좀 내놓으세요. 생년을 주세요 한 경우가 있어. 보세요. 그러고 그걸 뭐 보냐면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서 탁월한 체질이 어떤 것이 사람들이야. 신장이냐, 반방이냐, 가이냐, 다빈이냐, 십이냐, 소장이냐, 비입이냐, 폐, 대장이냐. 금이 아주 약한 사람은 폐나 대장이 안 될 수 있죠. 사람들. 그래 그걸 어떤 이 한의사 하는 분들은 이걸 발라도 보고 참고하겠다고. 그런 게 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오래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